온타리오주에선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온주 자문기구는 최근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관련이라며 어제 이미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4.55로 오미크론 감염자 한 사람이 4명에서 5명을 감염시키고 있고 이 3일마다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2배가량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전파력 때문에 온주의 확진자는 급증해 어제 1,800여 명, 오늘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다시금 고비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자정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박물관과 갤러리, 카지노와 극장, 빙고홀, 연회장 등은 정원 1,000명 이상인 곳은 정원의 절반만 수용 가능합니다. 쇼핑몰과 음식점과 술집은 지금처럼 QR코드 백신 여권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3차 추가 접종 총력전에도 나섭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을 앞당겼습니다. 워크인 클리닉과 약국 등도 늘려 추가 접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접종 예약자들도 가급적 접종일을 앞당겨 신속히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신속 자가 진단키트 무료 배포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하철이나 도서관, 쇼핑몰, LCBO 등에 최대 200만 개를 무료 배포한다며 모임에 참석하기 전 검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론토에선 이미 에글링턴 지하철역 등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이런 오미크론 대응에도 지역 내 확산 위험이 더 높아지면 사적 모임이나 음식점, 술집 등을 다시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자문기구는 코로나 유행이 악화될 경우 올 연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델타보다 위중증 악화율은 낮지만 1월 초 중증 병상 가동률이 불안정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구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 팬데믹 유행 중 최악이 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기구는 또 공기 중 감염되는 오미크론 탓에 백신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즉시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스포츠와 박물관 등의 정원을 50% 줄이는 것도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3차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미접종자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습니다. 남아공 사례를 조사한 미국은 3차 추가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7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다수가 모이는 실내를 피해야 한다고 기구는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보름밖에 남지 않은 2021년 연말 코로나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응에만 45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코로나 치료에 20억 달러, 신속 진단 키트 17억 달러, 학교와 건물 환기 시스템에 1억 7천만 달러 등이 투입됩니다. GIS 노인 보조금이 줄어든 시니어에게는 7억 4,240만 달러를 들여 한 번 지원해주고 CERB를 받은 학생에게도 6,790만 달러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공연계에는 새롭게 6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재택근무 세금 공제액을 올리고 연장하는 한편 교사의 세금 환급과 재택학습 비용 지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민 수속 적체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8,5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세 리베이트 이외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홍수 피해 복구에는 5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기 적자 규모가 1,445억 달러, 내년엔 584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개인 및 기업의 수익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고
소비세와 수입 관세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은 물가 잡는 정책이 없다며 부채와 세금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1명 발생해 5월 15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1,530명으로 가장 많고 미접종자는 686명입니다. 토론토에서만 505명 나왔고 오타와 206명, 킹스턴 190명이며 빌 지역과 욕 지역 나이아가라에서 100여 명씩 발생했습니다. 토론토시는 공공장소와 사업체, 콘도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2022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대학들은 방역 조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토론토 대학과 라이얼슨 대학은 2022년 1월 말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욕 대학은 겨울 학기 시작 후 1월 24일까지 2주 동안, 맥마스터 대학도 1월 17일까지 원격 수업합니다.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퀸즈 대학은 일찍부터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했고 웨스턴 대학도 비슷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후 대학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토론토 교육청도 확진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를 제한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학부모에게 알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지만 돌파 감염이 급증하는 데다 오미크론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캐나다 전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한카 노인회 김홍양 신임 회장과 집행부가 정치인들과 잇단 만남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 신임 회장단은 지난 2일 주 토론토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3일엔 조성준 온주 노인 장애인복지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0일엔 한카 노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윌로우 데일의 알리 에사시 연방 의원과 만나 한인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안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카 노인회는 존 필리언 토론토 시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라드 스트리트 동부 우드바인 애비뉴 751번지에 있는 5층 아파트의 한 유닛에서 불이 나 이곳에 거주하던 70대 할머니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오늘 오전까지 주민들은 버스나 지인 집에 머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3월 형제 2명을 포함해 4명을 숨지게 한 오샤와 주택 화재와 관련해 당국은 어린이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집엔 숨진 형제 2명을 포함해 어린이 3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이 늘면서 온타리오주 전역에 있는 식품점에서 확진자가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놀수역 서쪽 제인 스트리트 2200번지에 있는 푸드베이직에서 지난달 29일 마지막 근무한 직원 1명이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 스트리트 2149번지에 있는 팜보이에선 지난 일요일까지 일한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토론토 렉쇼 블루버드 웨스트 2208번지에 있는 메트로에서도 지난달 22일과 26일 근무한 직원 2명이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에토비코 더 웨스트몰 170번지 메트로 유통센터에서도 이달 10일과 지난달 29일 일한 직원 2명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매플 베터스틸 롱거스와 오타와 코누얼, 캠브리지 등 온주 전역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취소를 촉구한 연방정부 결정을 환영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는 더 나아가 국내 여행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선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꼭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국내 여행도 다음으로 미룰 것을 주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BC주에서도 이틀 연속 500명 넘는 신규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젠 지난 11월 초 이후 가장 많은 584명에 늘어 당국이 추가 방역 조치를 고민 중이며 다음 주엔 신속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서도 어제 새로 456명이 늘어 지난달 24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정부 이민 제도를 통해 투자 이민자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최소 20만 달러를 들여 광역 토론토 외곽 지역에 사업체를 열거나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인수해 창업하는 100명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6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정부는 이번 투자 이민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투자 이민이 이민자 수를 늘리는데 거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